자, 우리 유재천 코치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강사님이 좋으세요? 코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저는 코치가 좋습니다. 신랑이 좋으세요? 코치님이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의미공학자, 뭐 이런 저기도 많이 쓰이시는데, 예, 예. 우리 유재천 코치님 오늘 취준생 컴피턴시, 어찌 보면은 이제 취준생의 어떤 역량에 대한 관련돼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는데, 우선 이제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책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미공학자 유재천 코치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성장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의 중심점에는 본인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장의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뭐 직장인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대학생도 성장을 해야 되고, 뭐 여러 이제 상황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나 대상에 맞게 성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그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하실 만한 이력은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공학자라는 말이 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에서 철강 엔지니어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교육 비즈니스는 한지 한 6년 반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신간을 냈는데 우리 정경호 대표님께서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이 취준생 컴피턴시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작년에 직장인 컴피턴시라는 책을 쓰고 시리즈로 좀 썼고요. 취준생에게 필요한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10가지 역량으로 묶어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쓰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예. 네. 혹시 그 뭐 얘기 나오셨으니까 저는 직장인 컴피턴시는 이제 못 읽어봤고 예. 취준생 컴피턴시는 우리 또 코치님 보내주셔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뭐 직장인 컴피턴시는 어차피 취준생 컴피턴시는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그 책과 이 책의 어떤 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 본인의 지금 뭐 상황이나 시기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이냐 아니면은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시점이냐가 가장 큰 차이고 공통점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아무래도 컴피턴시라는 역량인데,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느 영역을 가든지, 사실 좀 잘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인정도 받으면 좋고, 거기서 성과도 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하려면, 스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그 이제 핵심이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취준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또 직장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를, 좀 잘 엮은 거죠. 이렇게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니셜로 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거기에 대표 이니셜 가지고 이제 풀어서 이렇게 쭉 이제 어떤 그 역량적인 부분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총 몇 가지가 되죠? 컴퓨터시 10가지가 되나요? 잠깐. 네, 그렇죠. 10가지더라고요. 이 10가지의 어떤 역량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다라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순위는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역량을 뽑는다면 초이스 역량, 오거나이제이션 역량, 멘탈 역량, 퍼스펙티브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이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3가지 역량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동의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뽑았던 키워드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1순위가 있어서 거기에 동의가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가 우선순위 다 중요한데 저는 퍼스펙티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부정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멘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점 역량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그리고 그 관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취준생분들이 또 예비 신입사원분들이 하셔야 될 어떤 사전적인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남아있는 기간을,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약간 큰 대전제라고 볼 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이 제가 쓴 그 목차의 개념은, 직장을 안 다녀봤는데, 직장인 관점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핵심이 그겁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취업준비생이 면접에서 맞닥뜨리는 이제 질문 중에 대표적으로 본인의 뭐 장단점 또는 강점, 약점인데, 약점을 조직 생활에 치명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멀티태스킹을 잘 못합니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관점 영역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조직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관점으로 자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약간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취업준비생 우리 분들께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이나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줘라고 두 마디 정도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뽑아주세요.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회사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상대방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주로 이제 드는 얘기고, 또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저는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경험을 물어보니까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런 뭐 역량이 실제로 현업에서 뭐 왜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역량이 필요해서 제가 어떤 경험에 도전했습니다라는 연결고리를 말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관점이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거. 이것도 뭐 대표적인 예시고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면, 내 생각에는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직 생활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의 공통적인 어떤 행동 특성이나 태도 특성,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또 좀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추천을 이제 해드려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조직 생활을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도 티오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지원은 많이 하지만 잘 뽑히지 않고. 그래서 뭐 기회는 있기 때문에 인턴을 최대한 도전해보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차선책을 좀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턴을 예를 들어서 6개월 했으니까 3개월 했으니까 몇 점 드릴게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선책이라는 것은 현장 실습도 괜찮고요. 학교에서 보통 지원해주는 현장 실습도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계약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조직 생활을 경험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이제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인턴이나 현장 실습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꼭 하죠. 갔는데 별일 안 시켜. 별로 배울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4주 있다 가는 대학생, 3개월 있다 가는 대학생으로밖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현업이면 너무 바쁘고 짧은 기간 있다 가는 이제 대학생에게 뭐 많은 권한을 주기도 어렵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본인이 관점을 바꾸면 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4주든 6주든 3개월이든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네, 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조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어떤 목표를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파생해서 목표를 좀 추천해 드리면 3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조직도를 직접 그려보는 거. 여기는 대표이사가 있고 본부가 이렇게 있고 또는 부서가 이렇게 있고 팀장이 이렇게 팀이 이렇게 했는데 난 어디 있다. 이게 좀 이제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직무 분석을 하겠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무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직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대리님은 보니까 한 2주 동안 보니까 주요 업무가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질문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제 자꾸 알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직무 분석을 본인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직무도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생각보다 인턴이나 현장 실습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뻘쭘한 타이밍이 많죠. 그때 할 말이 없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때 질문해야 되죠. 조직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또는 이제 뭐 직무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질문인데, 뭐 대표적으로 팀장님께서는 직장생활 거의 15년 가까이 하셨는데 직장생활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또는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신입사원 뽑으시겠어요? 뭐 이런 질문이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관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제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로 주변에 사실 직장인 찾아보면 있거든요. 뭐 큰아버지 아들 또는 딸 이렇게 이제 만나면 평소에 안 친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뷰 해보는 거죠.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는 뭐가 좀 중요한지. 자꾸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이제 학생 틱한, 그러니까 뭐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이제 면접이라든가 인턴에 임하면 네. 사실 곤란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제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 전환의 태도 전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뒤이어서 멘탈에 대한 관리 역량. 네.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꼭 취업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물론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찌 보면은 약간의 이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특히나 자영업자, 뭐, 저희 같이 이제 일반 교육이나 우리 코치님처럼 이렇게 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마켓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는. 근데 꼭 이건 취준생만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과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면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꼭 취업, 개인 비즈니스, 어떤 부분에 어떤 훈련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멘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멘탈이 뭐 비단 취준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렇고, 또 우리 정경 대표님께서도 멘탈 관련된 기업 강의도 많이 이제 관련돼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멘탈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좀 본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 안에서만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인본주의 심리학 기반의 코칭을 전공했는데,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건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취준생들도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멘탈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 멘탈 관리 역량이라고 썼고요. 인트로에 머릿말에 쓴 게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21세기 들어 취업이 쉬었던 적은 단연코 없다인데, 계속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저도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 많이 만나보면 미리 준비해서 그 안에 뽑긴 뽑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기반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의 메인인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멘탈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썼는데, 저도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2병이 왔을 때 그때부터 자기 공격을 너무 많이 했죠. 나는 왜 저 친구보다 이걸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책을 더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걸 좀 취하고 이건 해보니까 아니네, 아닌 말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공유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이제 좀 큽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대단히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믿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어느 멘탈 관리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썼고요. 자존감이 자아 존중감의 약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격하는 데 앞서고, 그런 게 익숙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고민한 거 하나만 또 공유를 하면 네. 한 33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33살에 이제 카페에서 곰곰이 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생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나를 얼마나 믿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던지고 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적당히였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33살이나 먹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날 이제 플래너를 펼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5줄 정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전에 나를 가장 먼저 믿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가장 먼저 믿어줄 것이다. 끝까지 믿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뭐 많이 하는 자기개발처럼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뭐 많이 붙이고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이후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멘탈 관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나부터 믿어줘야 되는데 그걸 말로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 주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취업준비생에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뭐 많이 또 알려졌잖아요. 이런 이제 자기 자신 이렇게 토닥이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이제 응원이 매일매일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파이팅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건 계속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네. 입으로만 이렇게 뱉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 봤습니다. 아주 들여다보면서 네. 진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파이팅을 외쳐주고 진짜 믿어줘야 되겠다. 그걸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서 한 행동은 대단히 유의미한 행동인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후와 그 전이 확실히 확인이 갈라진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물론 그 이후에도 때로는 저도 제 자신을 공격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꾸 제가 보고 읽고 자꾸 저 자신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공격의 메시지가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니까 그게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MBA를 또 나오셨잖아요, 그죠? 경영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업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일정 시점 이후로 한 7년 전, 아니 5년 전까지는 계속 뭐 물론 이제 왕왕 이제 외부 면접관으로 나가긴 나죠. 근데 네네. 외부 면접관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뭐 취업 캠프라든지 이런 거는 한 5년 전부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딱 이제 취업 쪽으로는 안 나가겠다 혼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특별한 게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정책 자금이라고 하나 정부 자금으로 해서 학교들이 받아서 그걸 취업 캠프로 뿌린 듯한 느낌. 네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반복하는 거 자체가 아니 뭔가 우리 때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역량은 키워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대단히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그 취업 역량, 취업 뭐 경쟁력을 키워준다 한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환경적인 어떤 한계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구조적인 미스매칭이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를 왜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로 풀어가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붕괴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이제 직업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떠세요? 우리 코치님도 솔직히 경영대학원 출신이니까 저는 사회, 경제, 경영적인 측면과 하지만 또 취업 준비생의 어떤 입장과 이 갈등이 외적 갈등뿐만 내적 갈등도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네네네. 그런 갈등이 좀
나시지 네, 않나.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어,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 경험이 있고, 또 뭐, 그렇죠.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게 뭐, 케이스 스터디 많이 하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그렇죠. 케이스 스터디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저는 이 교육 비즈니스 업계에 온 지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대학 교육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교육도 종종 하는데, 음, 여기에서 대학 교육에서 당연히 그런 구조적인 미스매칭이 제가 진입할 때부터 있었고, 그때도 저보다 선배분들이 늘 이제 말하고 있었고, 여전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이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약간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나라가 또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제가 뭐 힘을 쏟을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큰 그림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어쨌든 저도 취업준비생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취업준비생이 마주하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현실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이 인생의 시기, 20대 뭐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시기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가는 걸까? 네, 저는 이제 그 고민을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뭐 갑자기 구조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주어진 그 20대의 시기를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종종 그런 생각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기여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같은 맥락인데 멘탈이 무너진 학생들이 많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면접이 계속 떨어지거나 서류가 계속 탈락하는 그렇지.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거기에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 40대에 진입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는 30대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30대를 40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40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30대 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20대 때도 30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좀 넓게 보는 시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스킬보다는 스킬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특히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뭐 크게 보고 가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기여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들은 생각인데, 왜 재료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포스코에서 엔지니어 하다가, 네,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네, 그 회사를 퇴사하고서 음이공학자라는, 그, 어떻게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갑자기, 예. 예. 이 얘기가 무조건 나오죠. 이 질문이 이제 무조건 나오는데 어, 저는 성장 과정에서 봤을 때는 원래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좀 힘들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했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잘 정리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성향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갔고 또 거기에서 전공에 맞춰서 취업을 했죠. 그냥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취업도 잘 됐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뭐 1, 2년 하고 그만둔 건 아니고 그래도 6년이나 했거든요. 뭐 대단히 길진 않지만. 네네. 근데 그때 뭐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슈가 작용을 했죠, 저도. 저는 우선은 음, 입사 첫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어, 가장 큰 이슈였죠. 취업 준비생 때 아버지가 투병을 하셨고 저는 딜레마가 있었죠. 내가 과연 취업 준비하는 걸 놓고 아버지의 투병을 서포트를 해야 될까? 아니면 취업 준비와 동시에 아버지의 투병을 서포트해야 될까? 이제 딜레마가 있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 다행히 뭐 그 경과가 괜찮으셨어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하고 첫 해 좀 안 좋아지셔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생각이 많은데 과연 인생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 아버지랑 굉장히 끈끈하셨나요? 아니면, 그렇죠. 뭐 대단히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뭐 음, 주말마다 또 사우나도 가고. 그래서 그러면 뭐 최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5년이 딱 지난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4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음, 근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의 5년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쓱 지나가지. 네,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이거는 좀 잠깐 멈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가만히 한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걸 좀 글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쓴 글의 제목이 지난 5년의 직장 생활 동안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5페이지를 썼는데 결론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뭘 잘하는지 알게 됐어요. 강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성장의 또 시작은 강점이라고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강점은 저는 좀 정리 잘하고 체계화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일을 또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턴 사원이나 후배 사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직장 생활에 그런 사람이 좀 드물긴 하거든요. 대충 알려주고 알아서 성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좋아서 고민을 했죠. 근데 하지만 뭐 회사가 좋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또 열심히 하면서 지방 근무가 좀 힘들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저도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제 그 가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장님이 안 놔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4번이나 엎어지면서 저도 좀 지쳤고 그때 이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 지금 지쳤는데 인생의 방학을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과감하게 이제 퇴사를 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인생의 방학을 하면서 다음 커리어를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계기가 무작정 취업, 그러니까 무작정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냥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예, 왜 그랬냐면 물론 이제 뭐 어떤 직장인처럼 당연히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엔지니어로 계속 하기에는 조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거기서 성장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공장장이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그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일을 좀 교육업계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그 6년의 커리어를 가지고 교육회사에 또 이력서도 많이 써봤죠. 다 떨어졌죠. 왜냐하면 전공이 또 경력이 그렇죠. 매칭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가 뭐 배우고 싶은 공부도 공부지만 전공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진학을 했고 동시에 또 인생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 2년간의 시간을 좀 방학으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그때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를 마련한 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용기를 냈네요. 멈춤의 시간을. 네네, 맞습니다.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또 냈고 그때 제가 든 이제 단 한 가지 생각은 아직 나는 젊다였어요. 34살이었거든요. 적지는 않죠, 34시.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34세 그렇게 용기를 내기는 말이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랬겠지만 어쨌든 포스코라는 꽤 괜찮은 백그라운드를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절박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컸죠. 그 이제 뭐 대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갑옷, 완장 효과 그럼요. 크잖아요. 그게 컸는데 과연 내가 포스코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대학원을 가는 와중에 그러면 뭐 취업 뭐 관련된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군요. 자연스럽게 책도 그쵸. 내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갑자기 강의를 잘한다 그거는 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카페를 하나 인수해서 거기에 일요일마다 무료 강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강사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는 과정을 좀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뭐 콘텐츠도 개발하면서 성장하고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조직 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 마치는 시점에 회사를 한 군데 더 갔죠. 제가 배우고 싶은 교육 비즈니스, 기업 교육 회사를 갔습니다. 교육회사. 네, 그래서 기업 교육 회사 가서 뭐 주로 교육 설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시잖아요. 그 실무를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짧게 했는데 그냥 그 짧지만 그래도 조직생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짧은 기간에 많이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프리 선언을 했죠,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교육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또 대기가 되니까 흐름들을 또 알게 되고. 뭐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교육 비즈니스는 제안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제안서. 네, 제안서 많이 썼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범상치 않다? 뭐 이게 보편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 루틴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 형이네요. 어쨌든.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오긴 했는데 그 자체가 다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페는 괜찮아요, 요즘에? 카페 어렵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10개월 연속 누적 적자를 누적 네, 적자. 네, 그래서 강의한 걸로 이제 10개월을 좀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이죠. 6월부터 세미 무인화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아, 들어가서 제가 하이엔드 이제 커피 머신을 이제 투자를 해서 밤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새로운 도전인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도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무인화. 예. 그래서 그게 좀 괜찮게 수익 모델이 보이면 원래 카페 사업이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수익이 낮잖아요. 근데 그걸 좀 하나는 뭐 두 개는 더 해보고 싶은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인으로. 다양하게 어떤 무인화로 해서 이제 아이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음, 재미있게 또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평범한 커리어가 아니어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남는 것 같아요. 음, 어떤 거든지 세상에 버릴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그건 취준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임원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임원들이나 임직원분들도 불안해 하거든요. 제일 불안해하는 게 사실 임원들이에요. 저 이사, 상무, 정무, 임원이라는 게 원래 임시 직원의 네네. 줄임말이잖아요. 네네. 제일 불안해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부장급이면 루틴하게 해서 그냥 60세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놀랍게도 진급을 원하지 않는 이 음, 세태가 많이 네.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쵸. 진급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상무 돼야 되고 요즘은 바라지 않아. 그냥 네. 최대한. 부장으로 쭉 끝까지. 그러니까요. 아, 어찌 보면은 세상의 어떤 변화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네. 참 쉽지 않은 세상은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AI 인공지능의 뭐 무인화의 키오스크에 이렇게 됐지만 사실 편리함이 오면서 반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 노동의 소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하고 멘탈 이 두 가지 부분 했었는데 네. 한 가지는 그래도 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뭐 다 중요하지만 네네. 이 컴피턴시에서 이니셜 상으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저는 제 느낌에 네.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your 아, execution 네. 이게 실행 중요하죠. 실행이 사실 뭐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더 음,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네네. 뭐 일단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뭐 가봐야 알지 뭐 안 해보고 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체험 그리고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을 음,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자님께서는 혹시 음, 동의하신다면 과연 이 실행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네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취업 준비생이든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지금 주시면 열 좋을 것 같아요. 가지 핵심 역량 중에 다 이렇게 뭐가 제외시키기가 참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이 실행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결국에는 없으면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대학 교육에서 취업 교육에 참여하면 꼭 이 얘기를 해요. 뭐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음, 오늘부터 좀 제대로 해보자. 빡세게 한번 음, 해보자. 이 얘기를 음, 좀 강하게 해요, 강하게. 음,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좀 잘 따라오도록 하면 더 잘하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실행하는 역량은 저는 복잡하면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약간 자기 개발에 약간 그런 실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서 다룬 여러 9가지 핵심 역량을 아무리 잘 읽고 그래 고개 많이 끄덕이고 특강 많이 듣고 해도 돌아서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이제 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좀 지속할 수 있는 뭐 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복잡하면 뭐 취업 준비생이든 누구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실행 역량은 물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좀 괜찮은 툴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4 용지입니다. A4 용지를 한 장 꺼내서
여기 이제 칸을 나누는 거죠. 한 8칸이 될 수도 있고 10칸이 될 수도 있고 접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정리를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생각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행의 시작은.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게 하고, 거기에는 채용 프로세스에 있는 것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상대방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쓰게 합니다. 첫 번째, 빨간색 볼펜으로 각 영역의 목표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볼펜으로 각 영역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이제 하죠. 그럼 이제 다음 생각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뭘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갭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파란색으로 적게 하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한 페이지로 딱 정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본인의 뭐 플래너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로 일정 관리를 하든 기본 테이블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툴로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담았는데 저는 이걸 인생에서도 제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올 때 A4 용지 한 장 꺼내서 이제 인생의 영역을 나누는 거죠. 뭐 건강, 사람, 가족, 그다음에 돈 이렇게 나눠보고 목표를 빨간색으로 써보고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써보고 앞으로 뭘 좀 더 하면 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게 좀 괜찮은 기본 테이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플래너로 일정 관리 매일매일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저희가 해보니까 괜찮길래 이걸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해본 취업준비생 분들이 또 괜찮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플한 방법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마인드맵인가요? 아니면은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 뭐 이렇게 네. 연꽃 기법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하고도 좀 비슷한. 그쵸. 그 오타니 쇼헤이의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만다트라 방법은 가운데 핵심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것을 그냥 나열만 하는 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 영역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행동을 쓰지 액션을 쓰는 거죠. 동사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할 거. 그리고 괄호 열고 기한까지 쓰거든요. 기한. 언제까지 할 거다. 지속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다트라도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은 우리 코치님의 중점적인 어떤 현재 지금 요즘에 어떤 중점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행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건가요?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네, 요거는 제가 한 페이지 좀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해도 될까요? 네. 한 페이지만 좀 공유해도 좋은데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생각을 비주얼라이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약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비주얼라이징 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생각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질문하신 제가 갖고 있는 뭐 앞으로 또는 제가 갖고 있는 뭐 세계관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취준생 컴피턴시 저자특강을 했는데 사실 저자특강은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이제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지인의 요청으로 이제 했죠. 거기에 있는 이제 페이지를 하나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동 호스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아니면 권한 주시면 괜찮아요. 네네. 잠깐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넘겼습니다. 네. 이제 화면 보이시죠, 대표님? 네. 여기 이제 저도 인생 의미. 이게 가장 백그라운드 흰 바탕은 인생인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은데 인생 이꼬르 저는 이걸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있고 여행하면서 우리
정경호 대표님 같은 분 만나서 또 좋은 자극도 받고 또 배우고 여러 사람 만나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게 이제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모이면 가치가 되고 가치가 모이면 이제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미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의미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성장이 좀 더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진로를 고민해봤고 지금 취업을 해봤고 또 재취업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진로나 취업이나 재취업을 또 강의를 하고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그림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자기 경영이 있고 또 우리 정경희 대표님도 책도 내신 셀프 리더십. 네네. 이 중심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심점이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강점을 셀프 리더십에도 발휘할 수 있고 자기 경영에도 발휘할 수 있고 진로나 취업, 재취업에도 발휘할 수 있고 성장이나 인생에도 발휘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앞으로 좀 더 하고 싶거나 앞으로 저도 성장하고 싶은 방향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좀 큰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야, 참 매번 논문이든 실용서적이든 이렇게 들었던 강점에 집중하라. 네.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듣긴 했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니까 일단 제 자체가 셀프 모티베이션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매니지먼트를 한답시고 계속 시선과 관점을 외부한테 두니까 네네. 사실 자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아까 말씀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기타 여러 용어들이 계속 언급되는 부분들의 핵심은 결국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계속 남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타인 경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점을 다시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직장인 컴피턴시, 그 다음에 올해 취준생 컴피턴시,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신중년 컴피턴시도 쓰고 싶은데,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점이 중요한데, 역량이라는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제 강점과 역량의 차이는 뭘까? 이런 질문도 기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역량은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강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역량을 상대가 요구하는데 이걸 키우는데 내 강점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역량 더 빨리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책 쓰면서 그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좀 정리가 되는 것도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쓰면서. 맞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이제 직무 역량이라는 그 어떤 테마를 이제 강의를 왕왕 진행을 하잖아요. 예. 공통 역량이 있고 개별적인 어떤 커리어에 관련된 역량이 있고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기업이 어떤 성과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KPI라고 하죠. 사전사후 나눠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으면 저 역량 없는 거야. 저거 내가 봤을 때 성과 퍼포먼스 못 내니까 저 다시 한번 직무 분석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네. 그것에 대해서 강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강점으로 하는 리더도 거의 없고 기업이 한계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백투더 베이직 하면서 그 인문학 철학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네. 공감합니다. 참,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이제 귀한 부분인데, 이거 이제 취준생, 보시는 어떤 취준생도 그렇고, 무언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현상적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우리 코치님은 어떻게 강점에 지금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재미있고.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교수님께서 A4 용지 나눠주면서 본인 강점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1번 성실성, 2번 정직성, 3번 쓸 게 없다. 모르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적당히 맞춰서 취업이 또 잘 됐죠. 운 좋게 잘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잘하냐. 근데 이때 경험을 잘 돌아보면 이제 그걸 좀 잘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인풋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 생활의 경험을 100이라고 놓으면 사회생활의 경험은 100만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예. 그래서 그때 아주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잘 돌아보면 본인의 강점을 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현명한 사람은 그걸 잘 발견해서 직장 생활에서 현명하게 잘 조절하면서 발휘를 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를 바꿔서 직업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일,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6년 동안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뭐 참고한 것도 있고 제 자신을 돌아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책을 쓰는 게 목표여서 지금 6번째 공저 포함해서 내고 있는데 다 사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고민한 것들. 저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 이걸 이제 체계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맥락이나 여러 가지 진심이나 진정성이나 이런 거 포함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자극 이런 거 잘하고요. 세 번째는 끈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릿이라고 하죠. 예. 근데 끈기가 지독하죠. 지독한데 물론 그 끈기가 뭐 갑자기 마인드로 지독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린 그 실행력 측면에서 심플한 방법을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그걸 좀 효과적으로 그 중에서도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계속 노력하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지금 뭐 집중하고 싶은 영역에 어떻게 뭐 활용할까를 지금 잘 즐기면서 하고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강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도움 받은 것은 아무래도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성실성, 정직성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순위가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강점에 대한 새롭게 발굴이 됐나요? 그 순위 안에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강점의 개념을 좀 모르고 대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산업심리, 네.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이제 코칭 심리인데 그때 마틴 셀리그만이었을 거야. 아마 강점 네. 발견해가지고 24가지였나? 빅5도 좀 있고, 이제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강점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24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네. 1위가 나왔던 게 2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 1위가 네. 뭐 약간 영적인 부분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었고, 2번이 뭐라 그럴까? 뭐 강직 뭐 하여튼 뭐 약간 그다음에 외형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연 텍스트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이 발견이 된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과거 중심이고 네네. 기본적으로 보편 확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그걸 못 묻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진단을 하고 끊임없이 뭐 리더십이든 뭐 설득이든 할 때 이제 디스크, MBTI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이 결국 자신의 강점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스스로를 만나지 않으면 강점이 발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제 학생 좀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뜻하지 않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었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계획 안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어떤 우연에 근데 사실 그 우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계획되지 않은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또한 계획된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계획된 우연이라냐면 네. 계속 내가 그거를 무언가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어도 이미 유재청 콕시님은 이미 책을 쓰고 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런 유전자이지 않나 저는 갑자기 좀 이렇게 약간 좀 핀트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많이 저긴 아니지만 5학년이 돼 보니까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네네. 두 가지, 첫 번째, 유전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네. 두 번째는 자신이 지향한 대로 결국 자신의 강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내가, 지향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가 끊임없는 두드러김이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강점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이미 유전적으로 네네. 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네네. 들더라고요. 네.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예,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관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슈퍼 포지션에서 자꾸 이제 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전 네네네. 크럼플츠의 계획된 우연, 뭐 그런 이론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MBTI도 그렇고 디스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검사가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검사가 뭐 어떤 사람을 유형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참고하는 사람이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음, 참고한 걸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돌아보면서 음, 새로운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참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뭐 20대, 30대, 40대, 50대라는 이제 흐름에서 생각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인생 노트라는 걸 적거든요. 여기에도 오, 지금 딱 책상 앞에 있는데 여기에 그 아까 말씀하신 저의 강점 테마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추천을 받은 거죠. 제가 185개 항목을 이제 설문조사에서 추천을 받은 건데 지금은 또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발견된 강점이 또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너무 재미있는데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칙센트 미아이 교수 있잖아요. 이분이 네네. 플로우라는 책에서 네네. 사실은 뭐 가장 몰입할 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음, 책을 3번째 읽으면서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경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뭐 행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경험을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통찰보다 성찰이 더 중요하고, 성찰 이전에 자기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한 자세.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만함 있으면 절대 성찰할 수 없듯이, 자기 오만과 자기 교만을 내려놓는 그것에부터 성찰의 과정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미 30대 초반부터 해왔으니까 이걸 훈련을 반복해 왔으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미래적인 비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런 게 뭐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통찰이 되려면 성찰이 있어야 되고 A가 있어야 B가 아닌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앞으로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직생들미의 몰입에 대한 키워드도 제가 강의 때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네. 부분인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몰입에 대한 키워드도 뭐 메슬로우도 사실 그 자아 실현이 곧 몰입이다라고 음, 표현했고 네. 그 자아 실현을 넘어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자아 실현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메슬로우는 자기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뭔가 영적 깨달음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들의 과거사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전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강의를 하신 분들 워낙 많이 네. 만나고 네.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 그렇지. 공통적인 게 그렇죠. 뭐냐면 그 틀 안에서 거의 갇혀져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지식의 저주인 거죠, 일종의. 예, 음, 뭐 그런 용어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자칫하면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뭐 말씀하신 부분에 희망을 많이 보고 아이고, 취준생 컴피턴스라는 꼭 이런 책이 아니라 우리 저 취준생 분들이 우리 유재천 강사님한테 이렇게 좋은 롤모델을 삼아서 나도 멋있게 한번 또 사표도 좀 던지고 안 돼, 안 돼. 카페에서 안 돼요. 카페에서 네. 자기 성찰의 시간도 좀 갖고 막 이런 거 좀 저도 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들이 그래요. 네. 아빠 전 대학 안 가요 그래갖고 제가 어, 그랬어요. 야
정확하게 얘기해. 대학을 못 가는 거지.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약간 좀 속을 썩이긴 하는데, 이제 딸내미는 워낙 혼자 잘 나가고 있고, 네네. 딸은 이제, 근데 큰 딸은 근데 이제, 그게 다 걱정거리가 이제 우리 막둥이에요. 막둥이인데. 네네. 사실 오늘도 지 혼자 나가면 내일 시험인데, 아주 어, 멋있게 하고 나가요.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답일까? 정답의 시대는 이미 끝났잖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뭐 네, 조건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좋다 그러면 사업자 네, 등록증을 내라. 네, 그리고 너 많으면 상거래를 한번 시작해봐라. 뭐 요즘 오, 막 팔아갖고 막 하고 있거든요. 네, 저보다 현금이 더 많아요 지갑에. 그래요? 야, 나 2만 원 들고 어, 다니는데 저 자식 27만 원 들고 다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정답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거의 한 그래요. 시간이 다 네, 돼가는데 너무 대화가 즐거워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과연 취준생 분들한테 이제 여러 역량적인 부분, 여러 스킬적인 부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지만 40대, 50대 참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니라 취업해 있는 직장인들 또한 참 녹록치 않은. 근데 그게 다분히 금전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네,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불안전성에서 비롯되는 건데, 네. 과연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가 되고, 좀 힘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마지막, 네, 시간에 마지, 제한 없이.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렵네요. 네,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네. 그럼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취준생 분들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뭐 재취업 영역인데 인구 통계적으로 지금 그 신중년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영역인데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취준생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10가지 역량 중에 뭐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저는 전략, 어거나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략을 만약에 면접에서 면접관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정의를 얘기해버리면 점수가 없잖아요. 뻔한 얘기니까. 좀 저는 다르게 표현해서 면접관을 긍정적으로 자극해서 면접관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재정의한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준비생이든 재취업이든 현재 본인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분이 결국에는 실행력도 높아지고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그걸 또 표현하고 또 연결하고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략을 제대로 좀 짜는 거. 그래야지 시간을 덜 소모적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반복적인 시행착오, 너무 소모적인 이제 노력,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략을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중년 분들은 저도 뭐 아직은 신중년 50대부터 그 이상으로 가진 않았지만 많이 만나는 편이죠.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때 돼서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거나 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다른 영역이죠.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히스토리상의 맥락적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뭐 표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라는 것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리더십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근데 처음 리더를 해보면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한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사회초년생일 때 우리 팀장님 왜 저래 그랬는데 제 사회초년생 친구들이 이제 올해 팀장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처음 해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재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바로 내가 지금 이직을 할 건 아니지만 나의 경력 기술서를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 놓는다. 그 중간에 경력 기술서를 꼭 이직이 아니더라도 한번 작성을 하면 아까 이제
경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기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좋은, 물론 이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좋은 좀 정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짜 파이널 마지막 네. 질문인데 10년 후에 네. 유재천 어떻게 네. 보시나요?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돼 있을 거다. 네. 내가 바라는 10년 후에 나의 미래 모습. 네. 또 아무래도 제가 교육 비즈니스에 오게 되면 강사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많이 이제 보려고 노력했고 이제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이 질문을 특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거창한 답변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년 저의 모습은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게 코칭이나 강의나 뭐 컨설팅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10년의 모습이 뭐 거창한 어떤 대단한 목표는 사실 없고요. 네, 그거 말고 그냥 이 일을 꾸준하게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고 10년 후면 별로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쁨을 찾고 예, 좀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예,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경험 관련 책을 하나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도 정해놨는데 물론 제목은 바뀌겠죠. 그 미국의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의미는 놓쳤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의미가 없다. 의미는 놓쳤다. 네. 의미는 놓쳤다. 물론 이제 인생에서 의미를 무조건 발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미를 좀 발견한다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문장. 여러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뭐 1시간 진짜 너무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그런 여러저러한 어떤 분위기나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참 일반적인 강사분들한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약간의 우리 유재천 코치님만의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묘한 향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네.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 그런 향기를 잘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저도 한 12년,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내 강의로 시작을 하면서 저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15년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도 강사 중에 정말 말만 강의하는 사람은 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동의하시겠지만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직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향기나 매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그라운드에 있는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인지 어쨌든 뭐 그 사람의 그라운드의 많은 부분은 후광 효과라고 하잖아요. 굳이 그거를 표현하면 저는 그 후광이 곧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본연 스스로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참 유재천 강사님은 그 본인만의 빛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굉장히 귀해 보여요. 그래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잘 갖고 나가시면 더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귀한 강의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기를 또 향기가 또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1시간 어쨌든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후에 감사합니다. 또 더 멋진 그 또 주제로 이렇게 또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너무 귀한 자리 또 초대해 주셔서 저도 즐거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곧 조만간 직접 뵙고 또 그러죠.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후에 또 제가 또 기사 나오면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네.